영국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베스트 초점곡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결승전 보내드리는데요. 해설의 조인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결승전은 단순히 결승전의 의미를 넘어서 최정 구단의 건재함을 증명하느냐 아니면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 되느냐 정말 중요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또 만났죠.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국인데 또 3번기 대국인 만큼 네. 바둑 팬들이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려 있는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대회 방식은 8강 토너먼트 그리고 패자조까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결승전은 3번기로 진행이 되고요.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1시간에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4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2천만 원입니다.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은 승자조와 패자조 이렇게 나눠서 치러지게 되는데요.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 승자조 결승전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승자조 결승에서 김은지 선수가 승리를 함으로써 최정 선수가 패자조로 밀려났었는데 스미레 선수를 꺾고 다시 결승전에 진출을 하면서 3번기가 성사가 됐습니다.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여자 랭킹 1위를 다시 탈환하면서 이제 최정 선수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결승전이 그래서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최정 선수가 김은지 선수를 상대로 잘 싸워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랭킹 1, 2위를 주고받으면서 두 선수의 이 세대 교체가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세간의 주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랭킹 차이도 랭킹 점수 차가 굉장히 근소합니다. 8점 차이가 나고요. 이 차이가 한 판에 이제 바로 랭킹이 바뀔 수 있는 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5월 랭킹에서는 김은지 선수가 1위를 달성을 했지만 사실 6월 랭킹으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은 최정 선수 기준 16승 6패입니다. 자, 오늘 결승전 첫 번째 대국 보내드리고요. 각자 1시간에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오늘은 결승전 1, 2국 연달아 보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1국에서는 김은지 선수가 흑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한 시간 1시간에 30초 추가라면 사실 상당히 여유가 있는 대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선수의 실력을 여지없이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양화점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정 선수가 좌상기 쪽에 소목을 두자 바로 좌하기 쪽 3-3을 파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이 두 선수의 만남은 결승전은 전부 통틀어서 5번을 만났는데요. 4번을 최정 선수가 우승을 가져갔고요. 1번은 김은지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은지 선수가 최정 선수를 완벽하게 뛰어넘었다라고 평가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만큼 최정 선수가 아성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결승전에서 김은지 선수가 만약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세대 교체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정 선수가 랭킹 1위를 고수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만큼 오랜 세월 랭킹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이 후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정 선수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최정 선수가 좌하기에서 그냥 느는 선택을 했고요. 보통이라면 좌상기 쪽을 굳히는 선택이 많은데 두텁게 늘어두고 있습니다. 이 수가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는 수고요. 두 선수 모두 두터운 기풍이기 때문에 좀 최정 선수가 좀 두텁게 판을 가져가자라는 뜻이 읽히는 그런 초반 진행입니다. 날일자로 걸쳐가고요. 이런 장면에서는 입구자나 날일자 정도로 받아둘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백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협공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키는 것과 협공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협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세력에 연관성을 주는 벌림과 동시에 협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곳이 조금 기분이 나빠요. 시움을 당했을 때 좀 기분이 나쁜 모습이고 그리고 다음에 흙이 이렇게 침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꼭 협공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날일자로 받아두었습니다. 받아두는 것이 아무래도 좀 알기 쉬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 흙은 두 칸 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백진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견제를 하는 의미에서 넓게 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디일까요? 넓게 벌려두네요. 이제 좌하 쪽의 모양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백으로서는 바로 이쪽을 다가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상기 쪽을 걸쳐가면서 좀 발빠르게 진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정 선수는 상변을 선택했고요. 네, 과거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이 붙임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만큼 귀가 중요하다라는 판단이고 백을 이렇게 세워주더라도 뭐 충분히 다른 곳을 두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요즘에는 소목에서 날일자 걸쳤을 때도 붙이는 수가 꽤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상대방을 세워줘서 1입 3전의 모양이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귀의 가치가 더 커지면서 이 붙이는 수가 종종 나옵니다. 네. 자, 김은지 선수도 붙여가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1입 3전이 아니라 좀 좁게 벌려뒀네요. 이 수도 좀 특이하네요. 보통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세 칸을 벌리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 아래쪽에 침투가 좀 신경이 쓰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칸만 벌려서 이쪽을 좀 더 견실하게 지켜두고 있고요. 이 두 칸 벌린 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좁혀서 들어간다면 왼쪽은 또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최정 선수의 생각은 이쪽을 침입을 했을 때 중앙 쪽으로 씌워서 뭐 흙이 아래쪽에서 산다 하더라도 중앙의 두텀을 차지하면 괜찮다라는 판단이고요. 이쪽으로 지켜둠으로써 일단은 넓게 벌렸을 때 이 침입을 좀 견제를 했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모양을 키우고 있고요. 최정 선수도 상변 쪽으로 들어왔을 때 방비가 되어 있고요. 그 자리도 큰 자리죠. 네. 흙에 두 칸 벌리는 모양이 아직은 좀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오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건 지켜둬야 될까요? 흙도요? 흙이 지켜둔다면 뭐 이런 식이나 이렇게 견실하게 지켜둘 수는 있지만 좀 발이 느린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지키고 싶은 맛은 안 납니다. 그 이유가 이곳은 붙이고 호구 친다든지 이렇게 끊어서 좀 타개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가벼운 돌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흙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았고 또 탄력적인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변 쪽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두는 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눌러갑니다. 네, 어깨를 짚었습니다. 지금 백의 지금 돌이 사선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 같으면 사선에 어깨를 짚으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알파고의 영향을 받았죠. 이 이세돌과 알파고 대전에서 알파고가 이렇게 사선에 어깨 짚는 수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를 최근에는 사람들도 많이 따라하고 있고요. 자, 이제 최정 선수는 옆으로 밀어갑니다. 이제 실리를 차지하겠다고 4선으로 밀어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뭐 둘 다 가능한 진행이고요. 이쪽으로 밀어두었다는 것은 늘어두었다면 하나 정도 더 밀고 이렇게 날일자를 둬서 상변을 지키겠다는 뜻이고요. 흙도 가벼운 행마를 좀 보여주었죠. 한 칸을 띄어서 일단 가볍게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의 행마가 호방한데요. 네, 최정 선수 나온 행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덮어 씌우는 수, 이런 수를 굉장히 좋아하죠. 백 모양을 키우면서
이 흙 두 점을 조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흙 두 점도 사실 안형이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은연중에 좀 노리고 있죠. 네. 역시 전투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최정 선수는 계속 전투를 노려가고 있고요. 흙도 두텁게 중앙을 호고 쳐 두었고요. 이것은 상용의 맥점이죠. 들여다보고 흙을 무겁게 한 다음에 상변 쪽을 받는 것이 그동안에는 상용의 맥점이었는데 인공지능은 이수의 평가는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우직하게 밀고 나와서 집을 크게 짓고요. 그리고 이 교환이 없으면 다음에 이런 쪽에 왔을 때 힘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젖혀가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들여다보는 수는 꼭 득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악수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상대방을 이렇게 모자사궁이라고 하죠. 네. 모자사궁으로 만들면서 뭉치게 했기 때문에 이 교환은 웬만하면 득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꼭 득은 아니라고 인공지능은 보고 있어요. 정말 이런 이론이 바뀌는 건 계속 들어도 낯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로 기사들도 예전에 어릴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인공지능 공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네. 자, 일단 여기서는 최정 선수가 조금 손해라고 하는데 뭐 차이는 미세합니다. 네, 뭐 그렇게 대세에 지장을 주는 차이는 아니고요. 김은지 선수가 계속 괴롭히죠. 이곳은 나와 끊기는 쉽지가 않아요. 흙도 단수 치고 나오는 모양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은 이렇게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곳을 치받고 또 이런 곳에 붙여가면 또 기분이 나쁩니다. 좀 연결이 되면서 좀 봉쇄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타개가 좀 잘 된 모습입니다. 그럼 그냥 받아줄 수는 없다는 거네요. 인공지능은 귀를 하나 붙여서 응수를 몰아보라고 하는데요. 늘어두게 되면 어떻게 받을까요? 늘어두게 되면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해서 일단 양쪽 돌을 갈라 놓으라고 합니다. 갈라서 좌변도 사실 흙이 뭐 완전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구자는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건 공격을 통해서 꼭 점수를 얻어야지 이 상변 쪽의 손해를 또 만회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묘한 타이밍에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물러나면 한 방 이렇게 해먹어서 일단 이득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빈상각으로 두어도 나중에 이렇게 사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이득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하게 두는 것은 이렇게 빠지는 수인데요. 이쪽을 빠져두면 다음에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강력하죠. 백은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곳을 막아서 이 백의 이 3-3 침입이 조금 악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은지 선수도 빠져놓고요. 그렇게 빠지는 수가 블루스팟입니다. 최정 선수는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 교환을 한 것이지만 인공지능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상 일대가 크게 흙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좀 흙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출발이고요. 그리고 이 흙 두 점이 좀 가볍기 때문에 뭐 강력한 공격이 되진 않습니다. 이런 식의 행마가 보통인데요. 하나 막아두고 이렇게 두면 타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 좌변 쪽의 공격이 쉽지가 않네요. 최정 선수도 깊숙하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위로 어깨 짚어 갔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수가 나왔는데요. 네, 넘어가겠죠. 일단 살려주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중앙으로 덮어 씌웠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중앙을 봉쇄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흙이 이렇게 살아두면 일단은 백이 실리로는 이득을 본 것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중앙을 두텁게 막아서 이 중앙 흙도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오더라도 흙이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할 돌은 아닙니다. 방향 자체가 최정 선수가 이쪽으로 세력을 쌓는 것이 좀 좋은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방향착오로 인해서 지금은 김은지 선수가 좀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 돌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막아야 되는데 흙은 어렵지 않게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정을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지금은 젖혔을 때 다른 행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늘어두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뭐 두 집 정도의 차이면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초반 포석은 흙이 좀 편하게 출발을 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중앙의 흑돌을 공격을 해서 백이 이득을 얻어야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는 행마가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백 모양이 깨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앙 쪽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돌이 와서 흙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게 하고 그리고 나서 중앙을 키우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중앙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겠군요. 자, 그래서 최정 구단도 한껏 키웁니다. 네, 방향을 뭐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뭐 연결을 시켜주더라도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면 되거든요. 자, 큰 자리 최정 구단이 걸쳐 두었고요. 이번 결승전은 3번기 승부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대국입니다. 먼저 서두르는 사람이 좀 실족을 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참고 기다리는 기사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2칸 정도 벌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흙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쫓으면서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뭐 안성맞춤입니다. 두 칸을 또 보여줍니다. 초반에 우변도 이렇게 2칸을 보여주었는데 이 정석 후에 이렇게 2칸 벌리는 것을 김우진 선수가 좋아하네요. 어떤 의미에서 좀 높게 두 칸을 벌릴까요? 아직은 귀에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목자로 두어도 완벽한 집은 아닙니다. 그리고 높게 두어야 다음에 이 좌중앙 쪽 백 모양을 좀 견제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나를자를 두는 수가 크죠.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에 백이 이렇게 두고 중앙으로 막는 다음에 여기 붙이는 수가 있어요. 상용의 맥점으로 귀를 살리는 수와 이 변 쪽으로 이득을 보는 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로 상당히 많이 했죠. 그렇네요. 집이 확 줄어듭니다. 네. 네, 그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죠.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귀의 실리를 확실하게 지켜두는 수입니다. 점점 균형은 맞춰져 가는데요. 감각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중앙 쪽을 조금 노골적으로 키우겠다는 뜻이죠. 중앙 쪽의 가치를 높게 봤습니다. 그래프 차이가 뭐 많이 나는 형세는 아니지만 이런 바둑은 전체적으로 흙이 실리가 좀 많고요. 네. 백은 무언가를 이 중앙 쪽에서 얻어내야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 더 좀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바둑입니다. 그래프 차이보다는 더 이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할 것으로 좀 느껴지고요. 이 수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하는 수도 노리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이렇게 붙여서 백도를 압박하는 수도 남아 있습니다. 백돌의 공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앙을 좀 깨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수네요. 또다시 최정 선수의 감각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뭐 이 수는 다음에 여기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면서 좀 중앙의 이 경계선을 좀 넓혀가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 우변의 백돌도 좀 응원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들은 사실 공부를 통해서 익히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고요. 좀 재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런 감각적인 수들을 잘 찾아내는 선수로 유명하죠. 최정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좋아 보이고요. 김은지 선수도 그걸 의식했는지 좀 깊게 들어오네요. 네, 이제는 김은지 선수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침입을 선택을 했고요. 다음에 이 눈목자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끊기는 수가 바로 보이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강하게 둔다면 바로 이것을 붙여 끊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한 발 백이 참는다면 일단은 눈목자의 간격을 연결을 하면서 지켜둘 수는 있습니다. 오, 연결과 공격을 동시에 보는 건가요? 네, 또다시 생각하기 어려운 수를 또 보여주었는데 네. 기대기 전법이죠. 다음에 여기 젖혀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붙여가는 맛을 좀 없애겠다라는 뜻이고 뭐 흙이 받아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건너붙여서 끊는 수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일리 있어 보이는 수인데요. 네, 그쪽을 하나 찔러 둡니다. 그것은 받아두어야겠죠.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이건 흙 전체를 공격하겠다는 뜻이군요. 최정 선수가 뭔가 바둑이 좀 여의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변화를 구해가고 있는데 지금 김은지 선수가 여기 는 수도 상변 쪽을 젖혀갔으면 이 백의 진영이 다 깨지면서 백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흙 쪽으로 상당히 기울 찬스였는데 네. 일단 김은지 선수도 한 발 참아 둡니다. 이제는 다시 백의 입장에서는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근데 지금 분위기상 연결을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중앙 쪽 차단을 했고요. 최정 선수는 상변보다는 중앙을 의식하고 있는데 여기 돌파하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쪽을 돌파를 당하면 백이 이 안에서 두 집을 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돌파하겠죠. 차단을 했고요. 최정 선수가 좀 더 서두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는다 하더라도 바로 끊겨서 흙이 튼튼하거든요. 뭐 연결을 어찌어찌 할 수는 있지만 뭐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흙이 중앙 쪽을 두면 흙도 다 연결이 됩니다. 다치는 곳이 또 백이 너무 많은데요. 네, 상변이 또 두텁게 실리로 뚫렸기 때문에 이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좀 달가운 변화도는 아닙니다. 최정 구단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크게 득점하는데요. 이후의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결승전 1국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025)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결승전 3번기 제1국입니다. 자, 김은지 선수가 상변 쪽을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네, 상변을 돌파하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는 백이 타개를 해야 되는 백이 굉장히 엷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또 너무 크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바꿔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변화를 구하죠. 일단은 상변 쪽에 연결고리를 만들고 여기 끊었을 때 이쪽에 돌이 있으면 좀 더 낫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렇게 단수치고 흙이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흙도 단수치고 흙도 끊기는 약점이 생깁니다. 일단 최정 선수가 좀 묘한 곳부터 비틀어 갑니다. 일단 그곳은 끊고 싶은 자리고요. 최정 구단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반대로 막았어요. 네, 이곳에서 사실 단수로 한 번 더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작전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단수 쳤다는 것은 막는 것이 아니라 치받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한 발 물러나도 이 상변 넉점만 잡으면 내가 충분히 괜찮다라는 판단이 내려선 겁니다. 꼬리 부분을 잡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잡아도 한 25집 정도 흙집이 생겼고요. 100집도 5집 이상 깨졌기 때문에 뭐 30집 정도의 실리를 흙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100은 여기 돌파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요. 이 흙돌을 고스란히 잡아내야 되는데 중앙은 사실 맛이 나빠요. 이렇게 단수 치는 수도 있고요. 아직 여기 연결고리도 좀 남아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좀 과감한 작전을 들고 나왔지만 좀 실패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상변이 꽤 크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중앙 쪽을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받으면 늘어서 어느 정도 막아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곳이 문제예요. 여기 단수 쳤을 때 100이 여기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단수 치고 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파가 되면 이거는 잡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100도 약점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100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싸움인데요. 그렇다면 흙은 하나 이렇게 받아두고 바로 안 받았어요. 반발을 하네요. 이것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쪽은 뚫리지만 연결을 해서 한 점은 버리더라도 이쪽으로 연결고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고요. 상변에 워낙 많이 벌어두었기 때문에 이 한 점 정도는 내어줘도 괜찮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런 전략도 가능하군요. 지금은 상변에서 이득을 크게 봤기 때문에 중앙 쪽만 잘 지켜둔다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섰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의 판단이 나쁘지 않아요. 네. 상변에서 많이 벌어두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좀 물러나도 됩니다. 최정 선수 최대한 흔들어 가보죠. 네, 괴롭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었을 때 이렇게 젖혀두면 흙의 모양이 빈상각이 생기죠. 이쪽을 먼저 젖히고 들여다보면 이어줄 리가 없습니다. 쌍립으로 봤기 때문에 수순의 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끊고요. 이런 정도의 진행이라면 뭐 흙도 뭐 무난합니다. 한 점은 내어주었지만 귀를 단단히 지켜두었고 중앙 쪽으로 돌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이 많이 나는 형태는 아니에요. 100집이. 근데 안쪽에서 100이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서 싸운다면 이런 곳을 끊고요. 막는 수를 선수에서 약간은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단 흙은 하나 빵 따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100이 귀를 살긴 살았지만 100이 이 작전이 꼭 좋은 작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앙에 임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것도 100이 크게 만족할 수는 없는 싸움이고요. 자, 일단 빠져놨습니다. 정말 이거... 의외의 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막는 것은 좀 좋지가 않은데 그냥 이었다면 이 수상전은 100이 좀 이기기가 어려운 수상전이었는데 이 수가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교환을 했을 때 네.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과 끊어져 있지 않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호구 쳤을 때 100이 이렇게 먹여쳐준 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은 대학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살면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까 빵 따냄이 되어 있던 것과는 흙의 모양이 많이 다르네요. 네, 많이 다릅니다. 이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살려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거든요. 네. 들여다보고 입구자를 두면 100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됩니다. 그냥 두 칸이요? 이거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프 확 벌어지죠. 네. 최정 선수가 이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들여다보는 게 이 교환을 하는 것이 악수라고 판단을 해서 아껴둔 건데 흙이 이렇게 두는 수가 생겼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네요. 네, 이건 넘어가는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100이 실패했죠. 뭐 흙이 여기까지 밀고 잡는 수도 가능합니다. 원래 이 교환을 통해서 귀에서 충분히 살 수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건 최정 선수의 착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실수가 나왔어요. 네, 이게 뭐
초반이었다면은 뭐 털고 중후반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에서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좀 심적으로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뭐 상변 젖힌 것은 뭐 시간 연장책으로 보이고요. 아, 지금은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실수가 나올 때가 있죠. 수익기 싸움 같은 경우는 최정 선수의 전매 특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에서 그렇죠. 좀 안타까운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김우지 선수 입장에선 편해졌어요. 막으면 이런 거 하나 교환을 아낌없이 하고요. 잡아두면 집이 많습니다. 백이 여기를 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냥 끝내기를 하면 이 차이는 백의 입장에서 좀 극복하기는 어려운 차이로 느껴집니다. 최정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김은진 선수를 흔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 타이밍에 최정 선수의 큰 실수가 나오면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최정 구단이 이런 실수는 잘 안 나오는데 오늘따라 좀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게 또 이 결승전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김은진 선수가 몇 년째 계속해서 지금 도전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정 선수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닥터지 승자 결승에서 한 번 패한 뒤에 다시 결승에서 맞붙은 만큼 최정 선수 입장에서 좀 부담감이 느껴지는 대국입니다. 지금 필사적인 승부수죠. 필사의 승부수입니다. 보통은 100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수단인데 지금은 여의치가 않죠, 형세가.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팩감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상변 쪽에 여기 돌려치는 팩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를 팩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다음에 여기는 뭐 쉽게 이렇게 두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리지만 여기가 선수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패를 지더라도 다음에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가는 패는 아니고요. 부담은 오히려 백 입장에서 훨씬 크네요. 네, 그래프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사실 흑도 뭔가 더 좋은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인공지능의 판단인데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패싸움입니다. 네, 그런 쉬운 패감을 쓰면서 판을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최정 선수도 준비되어 있는 팩감은 사용하고요. 네, 그쪽도 팩감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돌파당하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팩도 이건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있는 건 흑이 팩감이 안 되나요? 이 수도 다음에 이렇게 끊으면 5점이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도로도 흑이 충분하죠. 팩감이라고 봐도 됩니다. 백이 때릴 테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팩감 그리고 흑이 때리면 백은 여기 찝는 팩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데 팩감을 썼을 때 백이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받으면 그 다음에
팩감이 없군요. 네, 받으면 다음 팩감은 이런 악수 팩감을 써야 되는데 이건 너무 악수입니다. 네. 이런 팩감은 너무 악수라 어렵고요. 여기를 이어두는 순간 백은 참 괴롭네요. 자, 따낼 때 여기서 백의 팩감이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패는 백이 더 부담인 패입니다. 네. 최정 선수가 하변 쪽에서 큰 실수를 범한 뒤에 좌하기 쪽에서 변화를 구해 나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장면이고요. 이 우상 쪽에 찝어간 팩감도 바깥으로 찝어야 좀 더 이득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찝는 수가 두 집 이득인데 이렇게 찝었다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막아서 뭔가 수단을 부릴 때 이쪽으로 또 막아서 흙을 좀 괴롭힐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찝은 것인데 이 수도 사실은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큰 수입니다. 네.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맛을 남겨놓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 김은지 선수가 상변 쪽 젖혀 두었습니다. 이 팩감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돌렸고요. 이러면 또 손해가 점점 더 커지겠습니다. 네, 바꿔치기가 이루어졌지만 차이는 좁혀지진 않았고요. 지금 이 정도의 차이면 반면으로 한 20집 정도 벌어진 차이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자멸하지 않는 이상 이 차이는 좀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로 보이고요. 네, 프로 바둑에서 반면 20집 정도라면 따라잡기는 어려운 차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판 위에서의 모양이 대부분 정리가 됐어요. 네, 최정 선수가 보통이라면 사실 돌을 걷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차이인데 다음 2국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최정 구단이 단순히 패배에서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오늘 내용에서 좀 심리적 타격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승부였고 본인이 좀 더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에서 큰 실착이 나오면서 이렇게 패배를 하면 좀 잠이 안 오죠. 네.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늘어서 패를 결행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지만 이렇게 늘어서 붙이면 패가 되는 형태입니다. 또 이런 변화를 취하지 않고요. 이렇게 둬서 쉽게 사는 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치중을 간다면 이 넉점은 잡을 수는 있는데요. 여기가 다 살아갑니다. 이 정도로는 차이가 뒤집힐 정도는 아니죠. 그럼요. 네, 이 정도의 수단으로 충분히 흙이 승리를 다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은지 선수도 어느 정도 계산서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바둑을 패한다면 최정 선수가 승자 결승에서도 지고 그리고 결승 1국에서도 패하면서 2연패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바둑 내용도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라면 이번 결승 시리즈가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그런 결승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이 판을 승리를 한다면 기세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지 선수도 참 대단합니다. 최정 선수는 10여 년 동안 여자 랭킹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사실 그 랭킹 1위 자리를 가져온 것도 대단했어요. 근데 이런 결승 시리즈에서 최정 구단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결승 시리즈에서도 사실 계속해서 최정 선수를 괴롭히면서 아성을 좀 노렸는데 네. 오늘 이 대국 내용으로 봤을 때 이번 닥터지는 최정 선수의 최대 위기가 아닐까 할 정도로 김은지 선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5번의 결승전 만남이 있었는데요. 초반 2번의 결승전에서는 최정 선수가 모두 2대0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만남부터는 한 판씩 계속 김은지 선수가 가져오고 있어요.
2대1 승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김은지 선수가 해가 다르게 또 성장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2대0으로 계속 패퇴를 했다면 이제는 한 판씩 이겨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또 두 판 이기라는 법 없습니다.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뭐 본인도 잘 알 거예요. 언젠가는 김은지 선수에게 1인자 자리를 내어주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버티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후배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인도 생각할 거예요. 최대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이런 원래 수에 대해서는 고민을 사실 해볼 만한 장면이긴 하지만 고민 없이 이어둡니다. 두 선수 모두 승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끝내기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결과는 두 선수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수가 재밌는 것이 100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두는 수가 가능합니다. 이 교환이 없다면 이렇게 뒀을 때 100이 이렇게 찝고 끊는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방비한 겁니다. 방비를 하고 이것까지 선수가 되는 자리죠. 100은 받아두어야 됩니다. 그때 여기 두면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돌파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또 중앙이 많이 깨지겠네요. 네. 자, 들어갑니다. 결정타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최정 선수가 더 해보지 못하고 돌을 걷었습니다. 결승전 1국 흑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승점을 따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김은지 선수와 최정 선수,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결승전 첫 번째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2국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25)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김은지 선수와 최정 선수의 결승전입니다. 결승 1국은 김은지 선수가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승자조 결승에서도 승리를 하고 또 결승 1국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닥터지에서만 2연승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네, 김은지 선수가 분위기는 가져왔는데요. 과연 끝까지 이 우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입니다. 이제 상대 전적은 16승 7패로 김은지 선수가 1승을 더 추가했어요. 네, 계속해서 상대 전적을 좀 따라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두 선수의 결승전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결승전 시리즈를 살펴보면 2국을 가져간 선수가 승리를 보통 했기 때문에 2국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국에서는 흑백을 바꿔서 최정 선수가 흑번으로 시작을 하고요. 최정 선수가 흑을 갖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이번 2국이었기 때문에 어떤 포석을 들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연구가 되어 있는 포석을 들고 나올 거예요. 두 선수의 대결을 살펴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흑승률이 조금 더 좋았어요. 두 선수의 기풍은 좀 두터운 바둑을 좋아하고 좀 공격을 통해서 좀 이득을 취하는 그런 바둑을 좋아하는데 그런 바둑을 두기 위해서는 이 흑을 잡고 선착의 효를 살려서 두는 것이 좀 좋아 보이는 듯해요. 자, 이제 흑을 잡은 최정 선수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은지 선수의 이 양화점은 사실 예상이 좀 됩니다. 흑을 잡아도 양화점, 백을 잡아도 양화점으로 두는 바둑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양화점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최정 선수가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소목 두 칸 높은
굳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포석 준비에서는 백이 위로 걸치는 수, 그리고 아래로 걸치는 수, 그리고 드물지만 그냥 좌상기 쪽을 굳히는 수, 이 정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수단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하고 나왔을 거예요. 한 칸 굳히는 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실리적인 선택이라면 아래쪽을 붙여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목 정석이죠. 이 정석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낮은 눈목자 협공을 선택했어요. 묘한 협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협공은 프로바둑에 종종 나오는 협공이긴 한데 백이 이렇게 씌웠을 때 흑이 바로 건너 붙여 끊어갑니다. 축으로 잡는 것은 축은 가능하지만 이 진행은 백의 입장에서는 탐탁진 않아요. 흑 실리가 큰가요? 흑 실리가 크고 여기에 좀 좋지 않은 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빈삼각 모양이죠. 네. 이 진행은 흑의 실리가 좀 돋보입니다. 그렇다면 씌웠을 때 백도 한 점을 잡지 않고 늘어서 싸우게 됩니다. 이 진행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정석인데 대형 정석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수로는 이렇게 두어서 여기 밭전자 째는 수를 좀 노릴 수도 있겠고요. 대형 정석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도 초반 연구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요. 제가 아는 최정 선수는 사실 대형 정석을 좀 싫어하는 선수입니다. 판을 이렇게 정리되는 걸 좀 싫어하는 선수인데 이것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 정석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복잡한 형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정석입니다. 네. 백이 여기서 이렇게 느는 수로 이쪽으로 느는 수는 가능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씌어가는 게 눈에 보이죠. 이거는 백이 좀 답답합니다. 자, 끊고 늘었습니다. 이제는 축으로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흑도 늘어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장면에선 백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날일자를 달리는 수와 이렇게 입구자. 모양은 이 수가 좋아 보여요. 백의 흑의 이 간격이 밭전자 간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 째는 수를 노리고 있죠. 그렇다면 흑은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다가와서 이 째는 수를 방비를 하고요. 여기까지 한 칸 뛰는 수는 보통 프로 기사들이 연구할 때 종종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붙이고 흑의 입장에서 좀 버리는 이런 착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 두 방은 다 선수가 됩니다. 흑은 두 텀을 쌓고 백은 실리를 쌓는, 그래도 간명하게 처리가 된 모습이고요. 이곳을 한 칸 띄었을 때 흑도 날일자라든지 이런 입구자를 두어서 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버리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군요. 자, 한 칸으로 뛰었고요. 최정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기사들이 종종 연구하는 모양이긴 하지만 프로 실전에서 그리고 또 결승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은 제가 봤을 땐 처음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만큼 서로 좀 살떨리는 정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배짱이 대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진행을 다른 기전도 아니고 결승전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정말 멘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쓰기 어려운 정석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정석을 선택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수 삐끗하면 초반에 큰 실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최정 선수는 버리는 것보다는 좀 살리면서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정석을 선택했네요. 그렇습니다. 날일자를 두어서 흑의
활로를 조금 늘려두었고요. 흑이 두 집이 나는 형태는 아니지만 백도 바로 수상전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곳에 약점이 좀 있거든요. 흑도. 네. 나와 끊는 것은 바로 이제 사고가 납니다. 그렇다면 흑은 뒤로 막아서 이 한 점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흑도 이것을 교환을 하고요. 일단 이 한 점을 백이 잡으면 백도 사는 수는 가능합니다. 네. 복잡한 정석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전 진행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진행인데요. 자, 일단 찝었고요. 이 장면에서 섣부르게 이곳을 단수치면 큰일 나죠. 끊어서 회돌이축이 됩니다. 아, 그냥 이어야 되고요. 이제 그 약점 노려가죠. 네, 거기 붙이고 막을 때 이렇게 돌파하는 것까지는 예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흑이 계속해서 두 점 잡는 수는 안 돼요. 중앙 끊기는 약점이 있습니다. 최정 선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닥터지에서만 두 판을 내리졌기 때문에 네. 이번 2국에서까지 패배를 해서 좀 손쉽게 타이틀을 내어주면 앞으로 있을 이 두 선수 간의 이 대국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최정 선수는 어떻게든 이 바둑을 이겨서 3번기 타이를 만들고 싶을 겁니다. 일단 김은지 선수가 기선 제압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승부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이 장면에서 때려낸다면 좀 타협의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백도 이렇게 끊어가고 흑은 귀를 차지하고요. 서로 타협의 형태인데 최정 선수가 이렇게 막아가면 이젠 타협의 형태는 아니죠. 이렇게 찝어서 백이 있는다면 일단 백은 살았습니다. 확실히 살았고 흑이 좀 문제가 됐어요. 네, 흑이 하변에서 살려면 계속 밀어가면서 악수 교환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을 때 이으면 백은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이곳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늘면 이렇게 직사공은 살아있죠. 네. 그렇다면 흑은 살리기 위해선 계속 밀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밀고 두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많이 당해 네, 보이는데요. 사는 형태가 흑의 입장에서는 좀 좋지가 않죠. 네. 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지금 그래프도 백 쪽으로 조금 기울었어요. 흑이 이렇게 막아가는 수로는 이것을 때려내서 타협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았다.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까지는 김은지 선수가 이 최정 선수의 이 준비된 포석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선수가 되겠고요. 네, 선수가 되는 장면이고요. 버리는 선택도 있는데 이런 식의 버리는 선택도 있지만 뭐 한 15집을 내어주고 시작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흑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버리나요? 최정 선수는 버리는 작전을 선택을 했네요. 네, 호방한 작전이 나왔지만 AI 평가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됐나요?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살리고요. 그냥 살고 나면 이 백 석점이 가벼워집니다. 그 이유가 나와 끊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백이 나중에는 이렇게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전에 이런 식의 응수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나와 끊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백이 어딘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교환을 아낌없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진행도 백이 좀 괜찮다라고 인공지능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최정 선수의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너무 과감했다고
너무 과감한 판단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씌어가면서 좀 호방한 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리고 활용할 수 있는데 좀 버린 건 컸다 이런 뜻이군요. 자, 최정구단 과감하게 버리는 작전을 선택했습니다. 우아기는 사실 흑의 귀에서 시작된 정석이기 때문에 네. 백에게 지금 20집 이상의 집을 내어주면서 시작하는 작전이 좀 과감했다, 좀 실리가 컸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씌워 가고요. 여러 가지 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이런 식으로 두어서 잡는 수와 중앙 나오는 수를 맛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나와서 이렇게 끊기더라도 잡아두면 흑도 여기 잡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또 큰 자리를 차지를 하고요. 어떤 진행을 택해도 백의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수상전이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냥 꼬부려 나옵니다. 네, 이 수도 가능해요. 흑은 씌워야 하는데 이제는 자체로 백이 잡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침입할 수도 있고요. 손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선수를 잡겠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백은 손을 뺄 수가 있는데요. 백의 실리도 사실 커 보이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흑의 두터움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다 선수가 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 오면 그 다음에는 다 선수가 되지만 바로 선수가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곳에 백돌이 오면 당장 여기 끊기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 축이 안 되면 바로 끊기는 것이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럼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다면 백이 어딘가를 두면 흑은 한 번 더 두어서 지켜둬야 된다는 뜻인데 네. 흑의 이 봉쇄하는 작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찔렀습니다. 그쪽을 바로 나와 끊는 선택은 약간 의외인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끊으면 여기 막히는 것이 다 선수예요, 지금. 네. 이제 공배가 하나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 다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흑은 이런 곳을 지키면 괜히 건드려서 약점을 지켜준 꼴이거든요. 이건 그럼 악수가 되겠는데요? 김은지 선수의 생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차이가 크게 좁혀집니다. 네. 지금 바로 막아갔다면 백도 여기를 바로 끊기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바로 수상전에서 지능 수상전이 되기 때문에 네. 한 번 여유를 줬어요. 그러자 그래프가 또 백 쪽으로 확 기울어집니다. 그 이유는 백이 재미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수를 치고요. 이쪽을 단수를 치고 아래쪽을 붙여갑니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촉촉수에 몰리죠. 그렇네요.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촉촉수에 몰립니다. 그렇다면 단수를 치고 이곳을 붙이면 여기를 찝어줘야 돼요. 그러면 백은 이곳을 한 점을 잡아서 이제는 봉쇄를 다 당하지 않죠. 깔끔하게 잡아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이 단점들이 좀 신경이 쓰여서 백의 우세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아까 그냥 막았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가 되네요. 그렇죠. 흑이 지금 마지막에 둔 이 한 칸 뛴 수로는 먼저 막아서 이런 변화를 없앴어야 돼요. 네. 그냥 공배를 채웠다면 꽉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 최정 선수가 좀 고삐를 늦췄어요. 자, 백은 늘어둡니다. 약간 느슨한 수가 또 나왔습니다. 단수 치고 붙인 수를 못 봤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봉쇄당하는 것이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봉쇄가 되는 곳이면 답답하죠. 다음에 한 번 더 막히는 것까지 선수가 됩니다. 네. 이건 최정 선수에게 다시 기회가 왔네요. 여기서도 좀 떨어지는 이유가 이 수로는 여기를 치중 가는 수가 있었다고 해요. 정말 생각하기 어렵네요. 이 수의 뜻은 막았을 때 이렇게 메우면 이제는 이렇게 봉쇄를 했을 때
이 두 돌 교환이 이 돌 교환이 백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곳이 선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눈에 봐도 백이 이득이죠. 아, 그렇군요. 이런 수상전이 되기 전에 먼저 이곳을 하나 교환해 놓은 이거 정말 창의적인 수입니다. 그렇네요. 그냥 수를 메우자 그래프가 5대 5가 됐죠. 이렇게 메워지는 것은 좀 차이가 큽니다. 아, 그 선수 교환을 하라는 뜻이었는데 정말 묘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둑은 돌고 돌아서 다시 호각지세가 되었습니다.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 좀 큰 실점을 하면서 중반을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김은지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다시 바둑은 비슷해졌고요. 네. 흐름 자체는 오히려 지금 이 세 곳 중에 두 곳이 선수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곳이나 이곳 다 선수가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102점이 조금 약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흑은 주변에 두텀이 있고요. 실리를 내어주었지만 최정 선수가 좀 좋아하는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균형은 다시 맞춰져서 이제 미세한 승부가 됐는데요. 이 판을 짜가 나간 이 형태 자체는 최정 선수가 기분 좋은 흐름이 됐습니다. 지금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바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봉쇄하고 있는 이 흑돌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아, 오히려요? 네, 이렇게 뛰면 이쪽을 뛰어서 이 한 점은 뭐 버리더라도 여기 이렇게 씌워 나가면 오히려 흑이 좀 공격을 많이 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상당히 공격적인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네. 혹시 이쪽 싸움에서 백이 여기를 찝고 나오는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을 서둘렀고요. 오히려 1국에서 승리한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네. 김은지 선수도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 번 더 봉쇄당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 자체는 흑도 할만해요. 안 싸울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정말 적극적으로 네, 두어가는데요. 타이트하게 붙여갑니다. 뭐 백이 젖힌다 하더라도 바로 끊어가면 흑돌이 많은 상황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흑이 충분한 싸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백도 뭔가 바로 건드리기보다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 두 점이 잡히면은 안 되거든요. 요석이기 때문에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칸을 띄자. 그럼 흑은 다음에 여기 젖힌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어두어야 합니다. 초반부터 의외의 대형 정석이 나오면서 전투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바둑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두 선수는 이런 전투가 떨리지 않을까요? 뭐 워낙 전투에 강점이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보는 저희야 재밌습니다만 아무리 이 바둑의 포인트는 우하기 쪽에 백이 한 20집 이상의 실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좌상기, 좌하기 이 백돌이 많아요. 그렇다면 흑은 이 중앙과 하변 공격을 통해서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통해서 우변, 우상일 때 큰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기에 큰 집을 짓지 못하면 흑의 입장에서는 실리 부족에 걸릴 수가 있는 그런 바둑입니다. 공격을 잘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백도 단순하게 이 양곳말을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흑도 확실한 두 집은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점도 아직 확실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곧만은 동행해라라는 격언이 있듯이 같이 이거는 동행하는 거야. 집은 내가 많아. 이렇게 김은지 선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칸 뛰는 행마는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흙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 돌은 다음에 이렇게 밀어가는 형태가 좋지가 않거든요. 네. 중앙돌이 다치기 때문에 이 수로는 입구자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칸 뛰는 것이 행마였다고 하는데 이 수는 좀 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자, 흙도 밀어가고요. 여기서 흙도 좋은 행마가 있었나요? 아, 이곳을 밀기 전에요? 네. 살짝 그래프가 떨어졌는데요. 네, 입구자가 블루스팟이라고 하는데 수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백도 뭐 강력하게 두긴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 흐름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백이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곳을 두어서 넘어가는 수를 노리면서 행마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밀어간 것은 약간 느슨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수를 좀 실수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굉장히 미묘한 곳입니다. 네. 충분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아, 여기서 호방하게 씌워갑니다. 김은지 선수의 생각은 당장 이렇게 나와 끊는 것은 흙 모양도 좀 좋지가 않고 여차하면은 뭐 버려도 괜찮거든요. 여기만 잘 쌀바르면 하변 쪽은 버려도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최정 선수가 이렇게 나온 것은 좋습니다. 바로 작전에 걸려들지 않고 나와서 또 양분하는 거죠, 백을. 바둑이 전체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주도권은 최정 선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전이 서로 어렵지만 좀 더 두터운 최정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바둑입니다. 아, 백도 귀 쪽을 지켜둡니다. 흑에게 이곳을 맞아서 귀를 헌납하면 백도 실리로 좀 쫓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버텨갑니다. 밀면 뛴다든지 해서 뭐 귀도 살리고 하변도 살리고 다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이 여기 미는 수도 추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입구자도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뜻인가요? 사실 이런 수는 행마에 힘이 없다고 해서 사실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는 수인데 네. 이렇게 입구자를 두어서 다음에 막아가는 자세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밀면 어떻게 두나요? 밀면 이렇게 늘어서 중앙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밀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밀리는 것이 좀 더 낫다. 하변 쪽 공격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입구자 행마는 잘 떠오르는 행마는 아니에요. 네. 보통은 이렇게 최정 선수처럼 밀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대기 전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가 한번 움직였는데 다른 수법이 있었나요? 흙은 여기를 당장 붙이지 않고 중앙 쪽으로 젖혀가는 수도 상당히 좋은 곳이었어요. 여기 봉쇄가 백도 사실 쉽지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정 선수는 계속해서 밀어가는 작전이 백도를 중앙 쪽으로 나오게 해서 이거는 이적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대기 전법을 한 것인데 흙도 여기 밀리면 좀 모양이 좋지가 않거든요. 이런 악수를 해주기는 좀 싫습니다. 흙도 모양이 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에 대한 점수를 그렇게 인공지능은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전투 어려운 서로 중앙전 같은 경우에는 책에 이렇게 정석처럼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수읽기 그리고 본인의 경험으로 이렇게 두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없어요. 네, 그냥
이 교환을 소홀히 하면 바로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귀 쪽으로는 조금 악수지만 여기를 서둘렀고요. 계속해서 하변 공격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전투에서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풀어나가는 능력이 본인의 실력이 되겠고요. 지금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이 긴장 속에서 이 상황을 풀어나가고 있는지 좀 느껴집니다. 김문지 선수는 좀 바둑을 좀 심플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까지 실리를 벌어서요. 그러면은 우하기, 좌하기까지 35집의 실리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네. 좌상기를 제외하고요. 흙은 일단 확정가는 없습니다. 여기 귀도 두 칸 굳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귀를 사는 수도 있고요. 여기 모양이 과연 40집 이상 나느냐, 그 이상 날 수도 있고요. 이 우변 일대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미는 것은 선수지만 뭐 행마를 한 칸이든 두 칸이든 해 나가면 중앙 쪽을 젖히는 수가 흙의 손이 돌아와서 계속해서 주도권은 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칼자루는 최정 구단이 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 쪽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공격을 통해서 우변이 얼마나 집이 나느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뭐 하변을 잡던지 아니면 중앙을 잡으면 뭐 단번에 승부는 흙 쪽으로 넘어가겠지만 둘 다 타개가 된다고 봤을 때 포인트는 우변이 될 것 같아요. 역시. 네. 이제는 흙은 이곳까지 벌려 두었기 때문에 공격 대상에서는 좀 벗어났습니다. 흙에게 이런 곳까지 허용하면 이제는 답답하죠. 사활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건 사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래쪽 막히는 것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 집 내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한 집 정도는 날 수 있습니다. 한 집 정도는 날 수 있지만 뭐 이런 곳을 맞으면 중앙에서 한 집 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이 수가 일감이긴 했지만 다음에 여기 젖히는 수가 좀 눈에 보여서 인공지능은 한 칸으로 두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마를 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했는데요. 이 수는 이 흑액에 대한 영향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최정 선수가 선점을 했고요. 이제는 여기도 한 방 맞으면 휘청휘청하죠. 도망가야 됩니다. 자, 도망갔고요.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두 칸보다는 한 칸이 좀 더 나은 행마였기 때문에 지금 흙이 좀 더 이득을 봤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거는 두 선수가 느끼기에는 정말 미묘한 차이고요. 네. 인공지능만이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변 쪽에 흙이 손이 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와서 기분 좋게 몰면서 지배 형태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형세는 두 선수 모두 어려운 바둑이다라고 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좀 우세를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최정 선수는 내가 좀 두기 편하지 않나? 이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문지 선수도 본인의 실리가 많기 때문에 뭐 나쁘다라고 느끼진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견실하게 날일자를 두어서 백도를 쫓고 있습니다. 백도 계속해서 뭐 몰리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이 아래쪽 흙도 사실 확실한 두 집은 없어요. 이걸 또 은연중에 노리고 있습니다. 저런 날일자 행마가 건너붙어서 끊기지는 않나요? 바로 끊을 수 있죠. 이곳을 끊으면 축이 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백도 변화를 구하겠죠. 일단 늘어서 뭐 다 잡아낼 수만 있다면 좋지만 백도 좀 탄력은 있어요.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집이 나는 형태도 있고요. 흙도 좀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백 우변을 깨면서 살기 때문에 네. 흙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결승전 두 번째 대국입니다. 이제 중앙 전투가 재밌어지겠는데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25)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김은지 선수와 최정 선수의 결승전 두 번째 대국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앙을 끊어가는 건 흑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끊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하게 둔다면 건너붙이는 수고요. 무난하게 둔다면 네, 그렇습니다. 이곳을 두면 백이 여기 막기는 쉽지가 않아요. 치받고 젖히면 다시금 하변 쪽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칸 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가 가능해요. 여기를 가르고 나오면 중앙 백이 또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 쉽게 이곳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너붙이는 수는 그렇게 오랜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좋은 수법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한 칸은 절대겠죠. 백에게 이곳을 허용하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한 칸 뛰어야 됩니다. 김은지 선수는 계속해서 도망치는 것만 생각하기 좀 그렇고요. 그렇죠. 이곳을 두어서 미리 좀 이득을 보는 겁니다. 아직 우변도 100% 확실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둬서 선수를 잡아낼 수만 있다면 좀 백이 이득을 보았죠. 백집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35집의 좌상기도 한 15집 이상의 큰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50집 정도를 갖췄죠. 네. 흑은 덤까지 55집 이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 간격이 좀 넓었었는데 바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요. 때려내면 이어서 일단 돌파는 성공을 했어요. 이곳을 잡고 여기까지 단수 치는 것은 이 패는 흑도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을 것으로 보이고요. 백이 이런 곳이 선수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한 집이 있고요. 그리고 찝어가는 수도 선수기 때문에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으로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흑이 두텁게 중앙 쪽을 연결하긴 했어요. 이제는 중앙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이 기분 좋게 된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기분 좋게 됐죠. 하지만 중요한 선수를 백이 잡았습니다. 백이 여기 선수 하면서 하나 끊어둘 수는 있어요. 하변 쪽을 조금 노려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곳을 두어서 먼저 중앙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백도 뭐 그렇게 비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서로 어려운 바둑입니다. 최정 선수가 뭐 안에서 살기보다는 이렇게 붙여서 돌파하는 작전은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중앙 두 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장면에서 좋은 수법을 찾아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곳은 뭐 흙이 다르게 받기는 좀 어렵죠. 이렇게 받으면은 여기 돌파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단수 맞으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교환, 그리고 흑이 여기 막는 것이 또 선수가 되기 때문에 또 이교환, 이 두 돌 교환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이어서 받아둬야겠죠. 그렇죠. 이거 백에게 끊기면 갑자기 공수가 확 바뀌는 느낌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우변 쪽, 우상 쪽이 얼마나 나느냐입니다. 백은 한 50집 정도를 갖췄고요.
일감으로 봤을 때,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한 45집에서 50집 정도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이 한 5집 있고요. 균형은 어느 정도 맞아 나가고 있어요. 중앙 공격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느냐. 지금 이런 식의 행마는 사실 상당히 얇아요. 이렇게만 둬도 이 간격이 좀 넓기 때문에 서로 좀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행마를 어떻게 할지가 백에게 숙제겠네요. 자, 하나 끊어 놓고요. 여기는 무조건 이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날일자 내지 눈목자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 이런 식의 바꿔치기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앙을 버리고 우변 쪽을 깨 들어가는 이런 작전도 좀 인공지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탈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일단 일감으로 눈에 보입니다. 다음에 한 칸 띄고 돌파하는 수도 남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뭔가 집의 형태가 갖춰졌죠? 집이 점점 불어나는 느낌이에요. 김은지 선수는 이렇게 오는 것은 뭐 이런 곳에 맞아서 좀 답답하다고 느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수는 조금 느슨했습니다. 혹시 좌변 쪽의 흑대마를 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닌가요? 이 좌변은 잡으러 가는 수는 가능한데요. 지금 이런 것도 있죠. 선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끼어 이으면 집의 형태가 납니다. 좌변은 거의 살아있어요. 이 중앙 돌의 안이 때문에 좀 더 빠른 탈출을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좀 느슨했다는 판단입니다. 조금씩 흙의 그래프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줄었는데 다른 수가 지금 있나요? 이 들여다본 수가 조금 빨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 찌르고 이렇게 받는 것이 백이 유력했다고 하는데 그냥 있자 또 벌어졌습니다. 서로 실수를 조금 주고받았네요. 차이가 더 벌어졌는데요. 한 자, 발 그리고 와. 더 갑니다. 지금 이 수는 상당히 과감한 게 백으로 하여금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연결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 끊는 수가 지금 생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집을 지키면서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날일자보단 모양이 훨씬 흑 입장에서 좋아지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백도 반발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끊길 수 있죠. 그러면 우변 쪽으로 계속해서 행마를 해서 여기를 다 깨고 사는 수를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김문지 선수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것은 행마가 너무 좋지가 않고요. 기세 싸움입니다. 물러났어요. 한 발도 물러났어요. 김은지 선수가 오히려 형세를 이렇게 물러나도 괜찮다라고 보나요? 지금 여기가 선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자체로 막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는 형태가 가능해요. 흑은. 중앙에서 김은지 선수가 좀 소극적인 행마들이 나오면서 최정 선수가 좀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켜도 흑은 다시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아직도 여기서 지금 두 집이 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집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한 집 정도는 날 수가 있습니다. 중앙 쪽 백이 같이 깨면서 승부를 봤어야 됐는데 여기서 물러난 건 좀 아쉽겠습니다. 네. 흑돌이 자꾸 이런 데 오면 제가 좌상기를 15집이라고 봤는데 여기 3-3 들어가면은 누구 집이 더 많이 나는지 의문스러워져요. 네. 자, 점점 최정 선수가 점수를 올리고 있고요. 네. 이제는 최정 선수도 어느 정도 좀 느낄 법한 형세입니다. 본인이 확실히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를 하면서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죠.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변, 우상 일대가 거의 이제 집이라고 봐도 됩니다. 백이 아직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좌상기 쪽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여기 3-3을 조금 의식하는 것 같죠. 들여다보는 교환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아, 근데 중앙 쪽을 생각한다면 괜찮나요? 들여다보는 교환이요? 지금 이곳이 선수 한 집 정도는 나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두면 흙이 여기를 둬서 두 집은 안 나지만 선수 한 집 정도는 나기 때문에 여기를 둬서 또 한 집 정도 마련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김은지 선수는 보고 있습니다. 잡힐 것 같은 돌은 아니지만 흙이 우변에 집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 4집 반, 4집 정도의 차이면 반면으로 한 10집 정도 흙이 앞서 있는데요. 이 차이를 김은지 선수가 좀 뒤집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삶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삶을 서두르는 수죠. 치받으면 흙의 약점도 있기 때문에 흙이 최강으로 받는다면 이렇게 받는 것인데 나중에 좀 맛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호구를 칠 테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좌상기 쪽에 큰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 선수는 흙이 가져가네요. 네, 그리고 이곳에서도 또 누가 선수를 잡느냐. 여기서 만약에 백이 선수를 잡으면 아직은 귀의 맛이 조금 있어요. 네. 이제는 중앙이 다 두 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귀의 맛을 좀 노릴 수가 있습니다. 아,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 받을 때 살겠다는 것이고요. 백은 확실히 살았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좌상기와 우상기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승부처가 됐습니다. 이게 두 집 차이인데 뭐 바둑이 나쁘다면은 막 이렇게 꽉 받아서 완벽하게 다 집을 내려고 하겠지만 지금 흐름이 좋은 최정 선수가 그렇게 둘 이유가 없죠. 단단하게 호구를 둬서 이 우변의 맛을 없애 나가고 있습니다. 아, 살기 전에 교환을 하나 해놓고요. 네, 이런 것도 좀 영리하죠. 살고 나면은 나중에 이런 거 두면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우변이 중요해지면요. 네. 살기 전에 교환을 통해서 살고 나면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맛을 좀 노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남겨놓는 거죠. 네, 이제는 중앙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중앙돌도 두 집이 났고요. 그쵸? 그리고 이 중앙돌도 두 집이 확실하게 났습니다. 이제는 집싸움입니다. 누구 집이 많은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은 흙이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이 대국자들은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확신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3-3이 아니고 묘한 곳을 침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것도 상용의 맥점입니다. 다음에 넘어가는 수와 이렇게 날일자를 두어서 귀를 차지하는 수가 맞복이기 때문에 종종 나오는 수죠. 자, 귀 쪽으로 받아두었고요. 만약에 그냥 차단을 했다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이렇게 늘어서 차단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이거는 오히려 백돌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마늘모로 붙여서 차단을 할 수는 있지만 흙도 사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선택을 귀 쪽으로 한 거예요. 김은지 선수는. 역시 포인트는 선수를 누가 잡느냐입니다. 선수를 누가 잡아서 흙이 뭐 이런 곳을 단단하게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을 두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과 그리고 백이 이런 식으로 뭔가 수단을 부릴 수 있는 선수를 잡고요. 이런 게 포인트가 됐습니다. 타겟은 어느 정도 됐죠. 있고 밀고 넘어가면 어렵지 않게 흙이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수는 백이 잡게 되겠네요. 이 수로 그냥 넘어갔으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 밀어뒀다는 것은 한 번 더 두겠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둬서 두 점을 좀 노골적으로 잡겠다라는 뜻으로도 보이고요. 손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를 빼앗겨도 받으면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네. 여기 두면 그때 살면 되기 때문에 백도 일단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번 두고요. 여기서 손을 뺄까요? 집어넣는 것까지는 선수고요.
뭔가 여기를 지금 이쪽이나 이런 곳을 두어서 좀 완성이 되기 전에 맛을 조금 노릴 타이밍입니다. 아, 근데 그래프가 한번 요동쳤는데. 지금 흙이 이렇게 잡은 형태가 집으로는 좀 이득이지만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밀고 이런 형태가 다음에 여기 치중 갔을 때 좀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넘어갔어야 됐다는 건가요? 네, 그냥 아무 교환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선수를 잡을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최정 선수가 좀 욕심을 내면서 선수가 좀 김은지 선수한테로 좀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이 좌변 쪽의 실리보다는 우상귀 쪽에 이 맛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안 받았어요. 이 우상 쪽으로 안 갔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가 뭐 단순히 여기 사활을 착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김은지 선수가 지금 형세 판단에 조금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미세하거나 본인이 좀 할만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좀 심한 말로 너무 한가한 수입니다. 지금 여기 딱 둬서 완성이 되면 이제 바둑이 해볼 데가 없거든요. 차이가 또 적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끝내기로 역전을 할 만한 곳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데 태연하게 여기를 막았다는 것은 좀 형세 판단에서 조금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정 선수가 먼저 지킵니다. 이제는 여기 이제 붙이면 이 젖혀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집니다. 단단하게 두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두 집 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일단 붙여가고요. 좀 뒤늦게 건드려 보는데요. 네, 좀 타이밍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최정 선수는 단순해졌죠. 이제 귀만 완벽하게 집을 내면 승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뭐 한두 집 정도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물러나도 되고요. 뭐 어렵지 않죠. 막아서. 김은지 선수는 이런 곳에 좀 맛을 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수는 흙이 이어만 준다면 여기 있는 수가 이제 부활합니다. 끊을 수가 없죠. 오히려 네. 흙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돌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전 공작을 하는 겁니다. 끊으면 두 점은 잡혀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버티고 여기까지 둬서 이 두 점을 내어주고 다 잡으러 가는 수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사활에 문제가 생기네요. 네, 여기에 좀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뭐 최후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수도 뭐 이렇게 응수를 해주기보다는 흐름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 칸이 급소입니다. 이렇게 두면 백이 붙여도 받아주지 않아도 돼요. 사는 형태가 안 나옵니다. 사활의 맥점입니다. 자, 잡아놓고요. 이렇게 되니까 집 차이는 크게 벌어지는데요. 네, 이제는 뭐 집으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역시 마지막 승부처인 이곳이 이제 최후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고요. 최정 선수에게는 또 마지막 방어선이 되겠네요. 자, 찔렀습니다. 뭐 흙이 바로 이쪽을 결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을 붙여서요. 선수를 하고 이렇게 끼우면 잡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백도 엷은 상황이라 그리고 여기 빠지는 것도 선수죠.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백이 쉽지 않은 형태가 되겠네요. 네. 과거에 최정 선수가 이제 1인자의 반열을 다지기 전에요. 한 10여 년 전에 언니들을 상대로 이런 이 잔수로 사실 언니들에게 좀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년여가 흘려서 이제는 후배에게 이런 모습을 좀 당하는 걸 보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이런 것으로 최정 선수가 좀 역전승을 많이 이뤄냈었습니다. 최정 선수의 본인의 전매 특허를 좀 후배에게 좀 당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재밌네요. 김은지 선수가 계속 끈질기게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젖혀서 넘겨주는 정도가 지금 한 7집 반 정도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으로 한 15집, 14집, 15집 정도의 차이인데 그냥 단순한 끝내기로 따라가기에는 좀 쉽진 않죠. 네. 백도 이렇게 넘겨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앙 쪽에 뭔가 맛이 있나요? 좀 복잡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일단 끊으면 여기 늘어서 뭐 되든 안 되든 이제는 백도 이제 필사적이고요. 그리고 최정 선수가 보통이라면은 이렇게 물러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변 쪽도 이미 이득을 보았고 전체적으로 집이 많기 때문에 물러나도 되는데 최정 선수가 이바둑만 이기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3국도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끊어지면 다음에 여기 늘면 두 집이 또 안 나요. 최선을 다해서 최정 선수도 상대방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무조건 물러났을 텐데 최정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걸로는 나한테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겠죠. 네, 그렇죠. 자,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뭐 한 번 더 받아둘 필요가 있어요. 젖히고 는다든지 이렇게 날일자 둬서 백이 이 안에서 두 집 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최후의 승부처는 역시 상변입니다. 이렇게 둬서 이런 식의 형태가 되었을 때 백도 여기 붙여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넘어가면 일단은 두 집은 안 납니다. 일단은 백도 흔들리고 흙도 흔들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두고 나와 끊는 수가 좀 있어요. 여기를 방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곳이 선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곳이 선수가 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끼워서 이런 식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에 선수를 두기 위해서 지금 사전 공작을 하는 겁니다. 김은지 선수가요. 김은지 선수도 계속 노력하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래서 계속 건드려 봅니다. 네, 김은지 선수의 목표는 수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치받는 걸 선수를 해서 상변을 잡으러 가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그림이 그려졌어요. 지금 여기 돌이 오면 이렇게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이 오면 여기 찔러가는 수가 생겼어요. 흙은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가 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또 여기 이어서 상당히 좀 집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 그려졌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도 계속 이 노림수를 두다 보니까 만들어졌네요. 뭐 승부에는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버티자 지금 집 차이 20집으로 벌어지죠. 네. 100이 안 되는 지금 승부수를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뭐 반집지나 뭐 100집지나 똑같기 때문에 김은지 그렇죠. 선수는 당연히 승부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정 선수가 끝까지 다 지금 버티면서 두고 있기 때문에 흙이 잘 두면 집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예요. 여기 붙였을 때 과연 상변을 살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여기를 선수를 해서 돌파를 하려면 뭔가 이쪽을 찔러가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흙도 맛이 나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은 집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응수가 필요한데요. 자, 붙였을 때 이어두지 않고 먼저 찔러 가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뭐 이곳 막는 것을 확실히 선수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후를 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워낙 중앙이 엷은 모습이기 때문에 흙이 잡힐 것 같진 않거든요. 아, 끼워갑니다. 네, 그 수가 블루 스팟입니다. 오. 지금 다른 변화를 백이 가져가기가 어려운 것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빠지는 수가 성립을 해요. 이제는 오. 이 한 점이 살아갈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잡는 것은 끼어 있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뭐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단수 치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살아가면 여기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네요. 지금 끼우는 수가 뭐 묘수긴 하지만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니고요. 아, 좀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아, 이걸로 백이 안 됩니다. 네, 상변을 하나 이어두기 전에 먼저 이곳을 끼워두는 것이 수순의 묘입니다. 이것은 선수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강으로 버틴다면 이렇게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낌없이 하고요. 끼어 있고 여기는 단수까지 선수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백이 잡히는 형태가 되고요. 네. 그렇다면 백은 이렇게 두어서 좀 타협을 외쳐야 하는데요. 역시 연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두면 여기를 또 살아야 돼요, 백이. 이것이 좀 백으로서는 아픔입니다. 백이 오히려 흙을 잡으러 가면서 많이 손해본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냥 앉아서 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당연한 승부수였고요. 근데 그 승부수를 최정 선수가 너무나도 잘 방비를 했네요. 네, 또 최강으로 방비를 하면서 집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늘려두었고요. 네. 아마 이렇게 강력하게 둔 의미는 좀 다음 대국을 역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최정 선수가 1국에서의 내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잘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네, 역시 최정 선수가 그동안의 뭐 10년간의 아성이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국이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국에서 지금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또 바둑 자체도 초반부터 본인이 좀 좋아하는 두텀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몰아치는 바둑을 보여주면서 또 마지막엔 또 수익기로 상대방을 끝을 냈습니다. 자, 승리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최정 선수가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 차이도 많이 나고 백이 해볼 곳이 별로 없는데요. 이후에 수수는 좀 더 진행이 됐지만 김은지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최정 선수의 흑불계승입니다. 결승전 1, 2국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대국은 최정 선수가 안타까운 실수가 나오면서 김은지 선수가 가져갔는데 또 두 번째 대국에서는 그 여자 랭킹 1위를 했던 그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국에서는 최정 선수가 좀 본인 스스로 좀 무너진 바둑이었고요. 네. 그래서 2국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국이었는데 본인의 스타일을 찾으면서 본인의 모습으로 2국 승리를 거두면서 타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과연 결승전 마지막 대국에서는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조인선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